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한식 요리가 쉽고 재미있어진다. 요리가 좋다. 이번 주 요리가 좋다에서는 전통 한식 요리 전문가 김덕려 원장과 함께 한식 요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배추김치와 국물 맛이 시원한 파프리카 물김치를 만들어 본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김치 담그기를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조리 아카데미의 김덕려 원장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김장 문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그 유네스코에 올라간 것은 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김장 문화라고 해서 겨울이 되면 그 겨울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냉장고 시설이나 이런 게 모두 좋아서 그때 김치를 담아 먹기도 했지만 그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겨우내 이 김치를 담아서 이른 봄까지 이 김치를 먹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먹는 식재료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김치 한 가지로 겨울나기 음식으로 한 거죠. 오늘 잘 메모를 해두세요. 김치 담그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추 고르는 법, 소금 고르는 법, 자 배추 절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거, 어떤 것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김치의 맛이 달라진다. 네, 김치는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상에 올라왔을 때가 가장 시원하고 맛있을까? 네, 하는 배추 김치를 오늘 담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파프리카 물김치예요. 파프리카는 또 현지에 나오면은 아주 싱싱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여기에 배추의 노란 속대와 무를 같이 넣어서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붉은색을 갈아가지고 이걸로 색과 맛을 내는 파프리카 물김치예요. 이거는 오래 두고 먹지 않는 퓨전김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도 단감이 있으면 과일을 사과, 배, 감 넣어서 과일 물김치를 담아도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 물김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김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파프리카 물김치를 먼저 담아 볼게요. 재료를 보시면 배추가 있고 무가 있고 초록색의 파프리카, 빨강, 주황, 노란색의 파프리카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파가 있고, 네, 여기에 파프리카를 썰고 나면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조각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을 넣고 갈아서 체에 받쳐서 김치 국물로 만들 거예요. 꼭 고춧가루가 들어가야지 김치가 아니고 이러한 그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색과 맛과 향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담아 먹을 수 있는 물김치예요. 아마 만들기도 쉬워서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김치예요. 자, 먼저 배추를 안에 노란 속대를 준비를 해주세요.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가장자리. 네, 이 정도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어서 배추 썰어주시고 무 썰어서 이것도 소금에 살짝 절여줄 거예요. 그래서 자, 무 오늘 같은 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나박나박. 그래서 우리 나박김치 아시죠? 나박나박 썰었다 해서 나박김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썰면은 모양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주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절일 때, 자, 배추 먼저 절여주세요. 배추 먼저. 배추 먼저 절여서 소금 뿌려주세요. 그래서 5분 정도 절여진 다음에 물을 넣어서 5분 정도만 더 절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요.
절여지는 동안에 자, 파프리카예요. 네, 그래서 파프리카도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래서 보통 3등분 썰기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향이 너무 좋아요, 이 김치가. 그리고 색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따 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넣어서 갈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같은 크기로 썰어서 음식은 그래서 모양을 예쁘게 반듯하게 썰어 주셔야 음식을 담아 놨을 때도 더 얌전하고 네, 음식이 정갈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파. 이게 파를 통째로 하게 되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것을 반 이렇게 갈라 주세요. 반 갈라서 네. 한 3cm 길이로 썰어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을 넣고 5분 정도 또 더 절여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살짝 절여졌기 때문에 물김치를 담았을 때 간이 세지 않아요. 너무 오래 절이게 되면 안에 있는 맛있는 맛이 다 빠지고 섬유질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삭거리는 맛이 덜하고 두 번째 시원한 맛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금 조금 더 넣어서 절여주세요. 네, 이렇게 절여서 5분 해서 총 10분 잘 절거졌어요. 그러면 파프리카 썰어져 있고요. 파까지 다 썰었어요. 그러면 이 붉은색의 파프리카를 물 2컵 반 정도 넣어서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에 곱게 갈아서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러면 고춧가루보다 더 고운 붉은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프리카 넣어주세요. 파프리카 넣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섞어주세요. 즉 파프리카는 간 흡수를 빨리 하기 때문에 먼저 같이 넣어주지 마시고요. 그래서 잘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프리카 갈은 그 물이 있어요. 물에 설탕 좀 넣어주시는데 설탕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아주 소량만 넣어주시고요. 소금 간을 해주세요. 소금 간. 그래서 완전히 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소금이 설탕이 다 녹도록 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다 녹았어요. 네, 잘 부어주시고요. 네. 이거는 건더기도 먹지만은 국물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물김치예요. 그래서 물김치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러면 여기에서 완전히 배추와 무를 절이게 되면요. 수분 함량이 너무 빠져서 배추와 무가 약간 질긴 듯한 느낌이 있고 아삭거리는 맛이 덜하고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8시간 정도 이 상태에서 두세요. 자, 간을 다시 보시고 냉장고에 들어갈 때 그때 파를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통에 담아서 8시간 정도 둔 다음에 다시 간을 보시고 슴슴한가 간이 센가 확인한 다음에 김치를 넣어주세요. 제가 좀 미리 담아 놓은 김치거든요. 네, 아주 잘 숙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무나 배추가 신선도가 살아있어요. 저희가 오래 절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간도 냉장고 안에 넣기 전에 8시간 전에 간을 봤어요. 파프리카도 색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나중에 파나 만약에 미나리를 넣는다고 하면 나중에 좀 더 넣어주시는 것이 새파란색의 식감을 더 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알록달록한지 너무 예뻐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런 물김치를 해서 먹는다고 하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네, 그래서 파프리카 물김치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추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추를 고를 때는 겉잎이 푸른색이 많이 있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면 겉잎을 자꾸 따서 안에 노란 잎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추를 잘 고를지 모르는 신세대들은 이 파란 잎이 많이 있으면 안 좋은 줄 알고 노란 잎 있는 쪽으로만 골라가거든요. 그래서 푸른 잎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좋다. 소금은 이제 호렴이라고 해서 굵은 소금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소금은 간수, 소금의 짠기가 빠진 소금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즉 간수가 빠진 소금이라는 거는 소금 자루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밑에다가 이런 옹기 같은 그릇을 놓고 그 위에다가 소금 자루를 올려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둬요. 그러면 소금에 있는 간기, 즉 간수가 쫙 빠져요. 손으로 쥐었을 때 손에 잘 안 달라붙는 것이 간수가 다 빠진 소금이에요. 그리고 반짝반짝 윤기도 나요. 왜? 간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 조상님들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이 간수를 버리지 않고 두부 만들 때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금은 호렴, 즉 간수가 빠진 소금을 구입을 한다. 자, 그러면 배추를 절일 때 딱 세워놓으세요. 세워놓고 칼을 잡는데 칼은 한 10cm 정도만 넣어주세요. 배추를 쫙 아래로 하게 되면 배추를 절여서 씻을 때 그 안에 있는 잎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칼을 10cm 정도 넣어서 빼고 이거를 이렇게 손을 넣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면은 하나 부셔지지 않고 배추가 이렇게 잘 2등분으로 잘라졌어요. 자, 오늘 우리 배추 한 폭이면은 물 2컵 정도에 소금은 1컵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 넣고, 자,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소금물의 염도는 15%라고 해요. 그것은 즉 이 물에 소금 염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소금물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계량한 소금을 물에다 넣어서 녹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배추를 절여야지 그냥 배추를 물에다가 씻어서 절이게 되면 이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녹으면 배추를 놓고 물을 끼얹어 주세요. 소금물을. 특히 이 줄기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끼얹어 주고 소금을 뿌려 주세요. 자, 한 3장 정도에 다시 소금을 넣어 주고 다시 3장 정도의 소금을 넣어 주세요. 자,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딱 오므려 주세요. 이것을 3시간 절여지고 나면 아래에 있던 것을 위로 바꿔주세요. 그럴 땐 그릇을 2개 준비하셔서 다 하고 여기에서 남는 소금물을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배추를 절이고는 그냥 두시지 마시고 약간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면은 소금이 같이 소금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배추가 적당히 잘 절여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무가 준비가 됐으면 무를 채를 썰어 주시는데 무가 이렇게 생겼으면
자, 오늘 4, 5cm면 먼저 길이를 썰어주세요. 자, 무도 결이 있어요. 그냥 옛 어머니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갖고 채를 썰었어요. 이건 결을 꺾어서 써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도 결 방향대로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채도 보면 정월 전에 먹는 배추김치는 무채가 좀 가늘어요. 네, 그런데 정월이 넘어가서 이른 봄까지 먹는 배추 속에 넣는 무는 약간 두껍게 썰어져요. 왜? 오래 저장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썰어주게 되면 무가 실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두고 먹을 김치냐에 따라서 무채도 틀리게 썰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무,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자, 고춧가루를 그냥 바로 버무려서 김치를 하게 되면 고춧가루 양을 몰라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색이 안 나니까 계속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래요. 올해는 고춧가루를 많이 샀나 보지? 이 얘기를 하는 게 고춧가루는 불려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불린다는 건 젓갈에 불려도 되고 젓갈을 싫어하는 분들은 그냥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되직하게 불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에 의해서 고춧가루 색이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자, 그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무채가 준비가 됐으면 무채에다가 고춧가루 색을 먼저 들여주세요. 그러면은 고춧가루 양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냥 버무려서 하게 되면은 고춧가루 양을 모르는 거예요. 고춧가루로 먼저 무채에다가 색을 들여주시면은 무채가 고춧가루 매운맛에 숨이 절여지면서 무에서 수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촉촉하게 돼서 고춧가루 비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여기다가 양념을 다 넣어가지고 김치를 하게 되면 고춧가루 양을 저희가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색이 안 난다고 자꾸 넣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에 먼저 저는 물을 절였어요. 이렇게. 갓은 겨자향처럼 톡 쏘는 맛이 있고 갓이 김치에 많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을 내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갓을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씻을 때 갓은 이 뿌리 있는 쪽에 흙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씻고 양을 많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썰어 가지고 한 번 물에다 더 씻어주세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있는 아주 미세한 흙까지 깨끗이 다 제거가 되고 손잡이채로 건져서 물기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갓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같은 길이로 3, 4cm 길이로 양념을 썰어 주세요. 자, 미나리 준비가 됐고요.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는데 새우예요. 새우를 껍질을 벗겨서 좀 다져줬어요. 다져서 이 새우는 단맛도 내주지만 시원한 맛도 내주고 감칠맛도 내주거든요. 그래서 새우를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엔 굴이에요. 굴은 오래 두고 먹는 김치에는 굴을 넣지 않아요. 이거는 일찍 먹는 김치에다가 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굴 구입해서 약간 너무 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어서 굴은 향이 좋아요. 그러나 오래 숙성되는 김치에서는 나중에 해산물의 특유의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기 때문에 굴은 일찍 먹는 김치에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멸치전 넣어주시고요. 자, 새우전 넣어주세요. 그래서 고춧가루에 버무려 놓은 무채에다가 같이 섞어주면 젓갈이 수분이 있으니까 짠맛을 내주면서 고춧가루 물을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금세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자,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생강 넣어주세요. 생강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탕 조금 넣어주세요.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예,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간을 보시고 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새우 다진 거 넣어주세요. 새우 다진 거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다시 무채에다가 버무려 주세요. 무채에다가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이때 이제 향채를 넣어주세요. 미나리 뭐 이런 거 갓 넣어주시고 이때는 막 버무리지 마세요. 가볍게 버무려 주셔야 향채에서 풋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굴을 넣어서 가볍게 이때는 이렇게. 자, 하기 전에 어머님들은 배추가 절여지고 간을 어떻게 받느냐. 안에 속대를 탁 띄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싸서 드신 거예요. 이렇게 싸서 간을 보신 거예요. 배추가 적절하게 절여졌나? 물기가 빠졌나? 그래서 아주 약간 간이 있는 듯해서 좋아요. 네, 아주 맛있네요. 자, 먼저 발라주세요. 위에까지 골고루 발라줘야지 색이 김치가 똑같은 색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도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속은 안에만 넣어주세요. 이파리는 감싸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파리는 짜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 안쪽은 또 싱거워져요. 잘못 넣어주면. 그래서 안쪽 깊숙이 넣어주세요. 자, 다시 한 입을 펴주세요. 여기도 또 발라주시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무채가 너무 색이, 고춧가루 색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그러면은 간이나 이런 건 다 일정하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김치 이제 그냥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안에 속아 다 빠지고 맛이 없어요. 자, 바깥쪽에 이파리 넓은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놔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모아주세요. 모아서. 자,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래서 이걸로 감싸주세요. 엄마가 아기 안아주듯이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러면 안에 있는 소가 들어간 것이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안에 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요대로 넣었다 요대로 꺼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나면 참 정말 누구나 다 담아 먹을 수 있는 게 김치예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김치를 가르쳐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부모님 살아생전에 내림 음식을 배워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한테도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치가 가장 맛있잖아요. 저도 지금 집에 가면 엄마 하고 들어가서 엄마가 맞이해줘서 아무 반찬 없이 김치 한 가지만 줘도 그것이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꼭 이것을 부모님께 만들어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모들 잘 하셨죠?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